형 다시 해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33기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덕후 김태령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준비한 거는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화관 3사에서 알바를 다 한 경험이 있어서 원래 팁을 좀 가져왔는데 시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원론적으로 좀 영화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그러니까 동굴 벽화로 이게 먼저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회화나 건축, 조각, 연극, 무용, 문학 등으로도 이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의 욕구의 가장 기술이 발전된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초창기 산업이 이제 발전되고 있을 때 예술계에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너네 영화는 되게 오락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 이게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게 깊은 작품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 감정이나 이런 걸 되게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너네는 단순히 그냥 유흥거리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맞는 건 사실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리, 영상부터 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영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예술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욕구에서 시작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성격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예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이제 스토리텔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이 스크린 위에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배경을 넣어요. 그리고 배우를 넣죠. 그리고 소품을 넣어요. 그리고 소리를 넣고 이 안에 또 다양한 대사들을 넣어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이 그림을 이 스크린 안에 펼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감독이 어떻게 스크린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는지.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선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영화는 감독의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와 인지하지 않는 거는 그 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보는 거랑 감독이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는데 정말 연출 잘했다. 되게 독창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을 잘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에 비해서 영화 보는 시각이 자체가 달라져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요. 경복궁을 여러분들이 놀러 갔는데 뭐 장식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거의 어떤 의미를 알고 보는 거랑 단순히 이제 사진 찍으러 가서 보는 거랑 되게 느껴지는 그게 느낌이 다른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쇼트와 쇼트를 구별해서 영화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처음부터 영화를 보면은 사실 이제 감독이 이런 연출을 했구나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쇼트와 쇼트를 구별해서 영화를 보는 법을 익히게 되면은 이제 감독들이 생각했던 연출을 좀씩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쇼트란 단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셔. 네, 그런 저 단어는 알고 있어요. 쇼트가 영화적 단어로는 이제 카메라가 끊기는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형을 영화로 찍고 싶어요. 정면에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형 측면이 좀 궁금하네 하면 측면을 가서 또 한번 찍어요. 그러면 영화에서 화면을 볼 때는 우연히 형의 정면이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형의 측면이 화면 전환이 되면서 측면이 한번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쇼트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되셨으면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우연히 형의 정면과 측면을 찍는데 우연히 형의 정면을 찍다가 카메라를 움직여서 측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건 몇 개의 쇼트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소품, 소리, 대사, 배경, 배우 이렇게 5개 요소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걸 통해서 과연 감독들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소품은 이제 영화에서 정말 다양한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영화에서.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배경의 장식물, 아니면 상징적인 도구, 메시지를, 근데 이 영화의 메시지를 진짜 관통하는 상징적인 도구로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거들어주는 정도로 소품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소리를 통한 연출인데, 소리는 영화 속에서 정말 비중이 크거든요. 영화에서 영상 반, 소리 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소리 활용도도 되게 다양한데, 뭐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요소로도 사용도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영화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소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 이제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인데, 봉준호 감독이 범죄 현장을 그리는데 범인을 화면에 노출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스릴러 영화에서 범인이 등장하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공개가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좀 미제의 존재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범행 현장을 그리되 범인은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연출을 할까 고민하다가 소리를 가지고 이거를 연출을 합니다. 자, 밤길에 아무도 없는데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죠. 자, 휘파람 소리 하나만으로 범인의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잘못 들었나 하고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화면에 있는 대상이. 자, 이제 이 휘파람만으로 화면에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조차 곧 위험이 다가오겠구나, 그 범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통 공포에서 불안한 장면 나올 때 이런 배경은 되게 많이 깔리잖아요. 소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용이 제일 많이 되긴 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 하면서 다음날 화면 전환까지 여자의 비명 소리와 전화기 소리로 또 소리만으로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리를 통한 연출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대사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대사의 가장 큰 역할은 배우와 배우 사이에서 대사가 오가게 핑퐁핑퐁 하게 되는데, 이게 관객들의 귓깎이라고 하거든요. 배우들 사이에서 대사가 오가게 되면 그 안에서 리듬이 생기는데, 이 리듬이 얼마나 찰지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관객들은 그 리듬에 빠지면서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전에 대본 연습하시는 거 많이 볼 거예요.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앙상블을 최적화해가지고 관객들의 귓깎이를 해서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연출을 한 영화를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작년에 개봉한 완벽한 타인인데, 이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제 7명의 배우를 가지고 오로지 대사만으로 핑퐁핑퐁 해가지고 그게 흐름을 끌어가는데, 정말 대사 연출은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나하고 캄보디아 가서 사업하자. 들어봐봐. 이 타피오카라고 소주 원료가 있는데 이게 완전 그냥 대박이야. 그냥 심어놓고 물만 주면 돼. 근데 알지, 캄보디아 하루에 한 번씩 비 오는 거 스콜. 이 병이야, 병. 또 캄보디아를 간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끼 가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 오빠 레스토랑 차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또 그래? 불안하게.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라니까. 야, 너 그때 오리성장제인가 그것도 무조건 된다 그랬다. 맞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제 얘기로는 우리가 너무 성장이 돼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갖고 다 뺏어갈 것 같아.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그것만? 그건? 참나. 야, 봐봐. 너
나트륨 없는 건강소금은 짠맛 없어갖고 망했지. 그리고 저 백두산 장내삼 사포닌보다 중금속이 더 많이 나왔지. 너 그것도 왜 만든 거냐? 물해졌지 않는 옷은 그걸 왜 만들어서 빨 수가 없어. 아, 나 그만 좀 해. 자, 보시면은 여기 영화에서 리듬이 두 개 존재하거든요. 이게 먼저 대사가 되게 계속 핑퐁핑퐁 되면서 리듬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또 화면도 대사 치는 대상을 계속 바꿔가요. 숏이 계속 움직여요. 이러면서 리듬이 두 개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뺏겨서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든 게 이 감독이 연출한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배경인데, 배경이 사용되는 거는 보통 이 영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고 감독이 코스 요리로 따지면 코스 요리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은 보통 이제 이런 분위기의 영화가 나는 준비했어,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영화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사바랑 이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똑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다가 이제 장르도 공포 영화예요. 근데 소재가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의 악마를 소재로 한 영화고, 사바는 이제 토속적인 신앙인 불교를 가지고 소재를 한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연출한 의미조차 똑같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바어거든요. 토속적인 신앙의 그 불교의 인트로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매일 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사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영화가 소재에 따라서 아예 배경조차 아예 똑같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배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영화 보면은 이제 막 뭐 평들 중에서 와, 캐릭터 되게 잘 살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게 배우가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이해를 되게 잘했다, 전달이 되게 잘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객들에게 캐릭터가 잘 전달이 안 되면요,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몰입도를 느끼기 힘들고 이 캐릭터의 감정이입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캐릭터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감독들이 그래서 배우를 선정할 때, 캐스팅할 때 되게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가령 뭐 A라는 배우를 썼을 때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영화에서 10분, 15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하면은 B라는 배우 쓰면 한 2분, 3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이제 제가 배우를 가지고 연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신세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가게 나갑시다. 엄마, 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뭐 며칠이나 됐다고. 가요. 지금 이러고 한 달씩도 아니오. 에이, 목이 존물만큼이라도 반가운 척은 해줘야지. 에이 쌍무, 일로 와 이 씨발라면. 싸가지 없네. 너가 형 대신 네가 쳐맞아 이 씨발라면. 야, 꽃다발이랑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 가져와. 어머. 에이, 왜 쓰빠빠 돌라오야마? 이치 좋아. 자, 보시면 이게 황정민 등장씬이거든요. 이 등장씬 하나만으로 이미 캐릭터 설명 70% 이상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배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연출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장면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영화를 정말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는 이제 감독이 생각하는 표현의 예술이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숏과 숏을 구분하면서 보게 되면은 감독이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에서 한층 더 풍부한 영화를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스토리텔링입니다.